쉽지 않은 나를 택해줘서 참 고맙고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거야. 뭐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 만나면 다 힘들고 하는 거니까 좋은 날도 있을 거란다. 떠나지 말고 잘 참아보렴. 클레오 옛날에 기억나요? 난 올해 내내 활동을 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안 보이시던데 뭐 하세요? 굿타임 옛날에 좋아했어 이러니까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나는 그냥 25년 전에 굿타임이구나.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그때도 연애를 하셨어요 혹시? 물론 했죠. 셋 다 했죠. 너무 자유롭게 하고 막 네. 오히려 이제 그 남자 그룹들이 단속이 많이 돼 있으면 우리가 차 타고 막 거기 앞에 가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오라는 그룹으로 데뷔했던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활동을 작년에 클레오 새로운 멤버들하고 했었고 또 이제 제 개인 솔로 음원이 나와서 오늘도 촬영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라이브 영상 촬영이라서 노래를 라이브로 하는 모습을 찍는 영상 촬영을 가요. 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너무 쌩얼인 상태다 보니 헤메샵으로 가서 변신을 하러 가겠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놀이방으로 갑니다. 근데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너무 장시간 혼자 두면 좀 그래서 보통 놀이방에 맡기긴 해요. 웬만하면 혼자 집에 좀 안 두려고 해요. 지금 가시는 샵은 계속 다니셨던 샵인 거예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은 메이크업을 제가 해요. 근데 네. 오늘같이 이렇게 좀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날은 가끔 가는데 몇 달 전부터 다니는 곳이라 저도 그렇게 친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아이돌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되게 바빠요. 그런 요즘 아이돌들을 만나면 그분들 인사를 전혀 인사를 안 해요. 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면 인사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낯익은 얼굴이면은 뭐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누군지 몰라도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아예 모르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데뷔했을 때. 그래서 저도 그냥 당연해졌어요. 그분들이 저를 알기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헤매하기 전에 들어가면은 정말 모르시니까 그냥 인사 서로 안 해요. 잘 가네. 안녕하세요. 소마예요. 이따 올게요. 요즘 공연 들어오는 건 어떤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딱 활동할 때 군대 계셨던 40대 중후반 때 남자분들 모임 행사가 제일 많고 지방의 어떤 체육대회, 지방 작은 뭐 행사들 그 뭐 아파트 단지 엄청 큰데 뭐 그런 행사들도 많이 갔었어요. 어렸을 때는 대학 행사나 이런 데 다니시다가 그렇게 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린 분들 있는 곳을 또 가봤어요 최근에. 근데 반응이 없어요. 무슨 노래를 해도 그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들 많은 공연장 가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관객들이 너무 오늘 좋은데요?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랬는데 다들 약간 쟤는 뭐지? 약간 이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중년 분들 위주의 공연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멘붕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리가 훨씬 더 재밌고 저희 노래도 이제 다 기억해 주시고 반갑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행사장 나이대들이 많이 높아져서 60, 70대 분들 있는 곳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 또 저희를 모르시니까 주로 이제 트로트나 7080 세대 음악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곡을 준비해야겠다. 관객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퍼토리를 좀 다시 짰어요. 그럼 이제 바로 촬영장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네. 은정님이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은정님은 어떻게 하다가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바야흐로 1997년 네.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동네 자체가 워낙 예쁜 분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였어요. 옆 학교에 송혜교 씨, 전지현 씨가 있었고 저희 중학교에는 한혜진 씨가 있었고 제가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뭐 예쁘장한 애가 있다 이 정도. 저는 사실 약간 모델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여가지고 저는 제가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지금 키가 몇이죠? 지금 68이요. 그래서 와 나는 막 슈퍼탑 모델이 되겠다. 여자들이 보는 잡지 같은데 이제 모델 지원도 많이 보내고 길거리에서 옷잘 입는 이제 그런 스트릿 패션 이런 거 사진 찍히고 싶어가지고 강남역이나 압구정 이런 데 가면 맨날 막 서 있고 기자들 눈에 띄고 싶고 이런데 생각보다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가수가 돼보겠냐라는 명함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10대면은 학교를 가야지 약간 이런 시대여서 꿈도 못 꾸고 계속 거절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이제 핑클이라는 그룹에 제의를 받았는데 이효리 선배님 들어오기 전에 연습도 몇 번 해보고 녹음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나갔어요. 다다음 주에 첫 방인데 프로필 사진 찍자 그러면 안 가고 녹음실에서도 막 거침없는 시기여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핑클이랑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1위를 막 하고 막 나오자마자 해서 뭐지? 저기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계속 명함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1집 때 멤버에게 캐스팅을 당한 거예요. 모르는 앤데 네. 길 가고 있는데 나 여자 그룹 3명 준비 중인데 너 나랑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1집 때 프로듀서님이 나름 좀 유명하신 작곡가분이셔가지고 우리 앨범 이분이 프로듀서 해줄 거다. 회사는 아직 없다. 근데 일단 앨범을 만든 다음에 회사를 찾을 건데 멤버를 구하는 중이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먼저 작곡자가 다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앨범을 홍보할 사무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먼저 앨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곡인 굿타임을 싫어하게 된 거죠. 왜냐면 원래는 저희 타이틀곡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흑인 음악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애들이었고 그런 곡이 타이틀로 우리끼리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만 거의 1년 가까이 연습해서 저희 회사를 만났는데 하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11번 어딘가에 있는 노래로 타이틀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곡이었어요. 녹음 한번 하고 잊어버린 곡. 그 당시에도 막 저는 우텐클랜 막 이런 거 듣고 드렁큰 타이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머리에 헤어밴드 씌우고 막 드레스 같은 거 입히고 여성스럽고 청순함? 나에게 1도 없는 청순함?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굿타임 때 한 달 정도 잠수를 탔어요. 난 이 그룹은 데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니들한테 이제 삐삐 오고 막 은정아 어디야?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데뷔를 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굉장히 막 숨고 싶고 방송하기 전에 막 무대 의상 몰래 찢을까? 이걸 찢으면 당장 옷이 없으니까 안 입겠지. 제가 성격이 뭐 청순하다거나 이런 면이 1도 없는 성격이라서 어릴 땐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핑클에서 잘리죠. 데뷔를 하고 나서도 잠수를 많이 탔어요 저는. 부당하다 그러면 사장님 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핸드폰도 있었고 숙소 생활도 안 했고 정산도 진짜 잘 됐고 지방 공연 가면 막 가장 유명한 그 도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소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집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 그룹들 막 엄청 단속당하잖아요. 저희는 뭐 각자 집에서 핸드폰 다 대고 너무 자유롭게 진짜 잘 지냈어요. 그럼 그때도 연애를 하셨어요 혹시? 물론 했죠. 셋 다 했죠. 너무 자유롭게 하고 막 오히려 이제 그 남자 그룹들이 단속이 많이 돼 있으면 우리가 차 타고 막 거기 앞에 가 있고 뭐 칼라렌즈를 두고 왔어? 내가 갖다 줄게. 방송국에 가서 그분의 매니저들한테 전해준 적도 있고 너무 활동을 편하게 잘했어요. 제가 안 들어주면 잠수 타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지금은 너무 죄송한데 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 때문에 언니들도 많이 고생했어요. 대외적으로 모르지만 그 당시 매니저분들끼리는 소문이 다 돌아서 최은정 조심해라 쟤 너무 힘든 애다 이래가지고 제가 클레오를 나와서 솔로를 하려고 회사를 찾을 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새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은정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사고치고 막 말 안 듣고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약간 블랙리스트. 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 혼자 회사 구하는데 한 1년 반 넘게 걸렸어. 나오기만 하면은 모두가 날 원하겠지? 이랬는데 이게 웬걸? 다 싫어해. 진짜 다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철이 많이 들었죠. 현실도 많이 깨달았고 그때 이제 막 옛날 사장님한테 감사했다 죄송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언니들한테도 되게 고마웠고 어릴 때 그랬던 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돼서 좋은 점은 요즘 어린 친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 작년에 이제 동생들이 저랑 13살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해도 밉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더 했었으니까 쟤도 힘들겠다. 굉장히 아량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솔로로 전향을 하고 예능도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악성으로 뭔가 승부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음악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자꾸 예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가수인데 노래를 안 하고 자꾸 이런 걸 하지? 그때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게 되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중단을 하시고 홍콩을 가셨었잖아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활동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가셨던 거예요. 그때 또 회사의 대표님한테도 제가 참 죄송한데 계약 기간이 반도 안 채워져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 탈퇴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그동안 저 때문에 손해보신 거 제가 다 물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현금으로 몇 억 물고 나갔어요. 위약금 다 내고.
그때 이제 정산 받기로 한 큰 일 같은 것도 다 안 받겠다. 제가 이유 없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떠난 거예요. 딱 10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룹도 4, 5년 해봤고, 솔로 앨범도 내봤고, 이래저래 예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봐도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결과가. 진짜 막 최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뭘 해도 한 3, 4인자 정도? 말하면 다 알지만 대단한 무언가가 아닌 그런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가방 캐리어 하나 딱 들고 10만 원 딱 환전해서 갔어요. 딱 10만 원. 그 나라에서 벌어서 그 나라 돈을 쓰지 않고 내가 한국에 있는 계좌에 원화를 건드리면 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1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독하게. 당장 잘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뭐 제가 영어나 중국어도 전혀 못했고 일단 갔죠. 일단 내가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모델 일을 하면 되겠다. 어릴 적 꿈이 모델이었으니까 광고 모델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모델 에이전시 간판은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뭐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로 막 난 한국에서 온 가수인데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달라. 그럼 일단 모델 아파트를 한 달 동안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캐스팅 다녀보면서 너가 일을 좀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자고 열심히 캐스팅 다니면서 이제 모델 일 시작했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장님이 웃기만 해. 여기에 단련된 그 웃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괜찮네? 이래갖고 제가 뭐 다 싹쓸이를 했어요, 광고를. 그래서 그때부터 한 3, 4년 정도 모델 일을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간 거죠. 할 수 있는 모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피자헛도 했고 맥도날드도 했고 코카콜라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이 없네. 어떡하지? 그럴 때쯤 저를 처음에 재워준 그 에이전시에서 친한 에이전시가 있는데 일본 모델과 한국 모델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자 모델 출신 그룹을 만들려고 한다. 너가 가수였다며. 너를 주축으로 한번 음악을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노래를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그 걸그룹을 만든 거죠. 그게 또 잘 된 거예요. 왜냐면 걔네 나라 입장에서는 모델 출신의 여자 5명이 일본 3명, 한국 2명.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일본 관련된 행사에도 초대를 받고 한국 관련된 행사에도 초대를 받고 여기저기 저희들을 끼워넣을 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1, 2년이 갔어요. 30대 초반 이제 점점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계획과에서 그럴 때 마침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한국 미디어 컨텐츠 부서를 만들고 싶은데 네가 거기서 일해보는 거 어때? 뭐 한국어도 되고 오랫동안 여기 살고 있는 애니까 저한테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제안을 한 거죠. 월급을 또 많이 준 거죠. 너무 좋다. 그리고 일이 성사되면 또 커미션을 주겠다. 홍콩에서 원하는 배우나 가수들은 탑급만 찾으니까 그들의 페이가 이미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뭐 2%만 줘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연락이 안 되는 모르는 기획사부터 막 아름아름 막 전화해서 막 또 회사에서 또 재밌게 일을 했어요. 한 1, 2년을.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이 안정적이고 이제 여기서 나의 삶을 잘 살면 되겠지 할 때쯤 사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취소되고 월급 받으면 너무 눈치 보이고 회의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제 부서에 관련된 일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되게 진짜 눈치 보이고 지루한 하루하루가 몇 달씩 된 거예요. 언젠가 곧 풀리겠지. 뭐 얼마 가겠어?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 사드가 풀리기를. 지금까지 안 풀렸지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정리를 했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반인의 삶을 살려고 쇼핑몰도 한 1, 2년 했었고 직장생활도 한 1년 했었고 갤러리스트도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했어요. 진짜 이것저것.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되게 짜잘짜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되게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최은정 솔로 앨범을 내게 된 거죠. 여기가 오늘 촬영하실 곳인가요? 네, 여긴데요. 네네. 여기서 제가 노래 라이브 하는 걸 찍는 거라서 여기 원래 커피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서 있고 이제 같이 연주해 주시는 분들 여기 서서 이쪽 배경으로 찍을 것 같아요. 다린이보다 강아지 털이 심각해. 이렇게 옷 다림질이나 먼지 떼는 것도 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지금 촬영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는 힘든 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몸이 힘든 것도 네. 이제 아무래도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사실 돈을 벌자, 유명해지자 이래서 하는
음악 활동이 아니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곡을 써주고 촬영을 해줄 수 있는 지인들이 옆에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원년 멤버가 있어도 노래할 무대가 없어서 못하는 그룹들도 진짜 많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어리고 착한 동생들까지 뽑아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체에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행복함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오늘 의상 컨셉이 뭐예요? 약간 이게 노래 제목이 파라다이스 그런 섬 노래 같은 거여서 올해는 또 여름이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나갈 때쯤에는 이제 좀 덥지 않아? 약간 이럴 것 같아가지고 휴양지 온 것 같은? 아마 다음 주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더워지겠지. 얼마 전에 커플플리스도 출연하셨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출연을 하신 거예요? 제 지인이 작가님하고 친해서 저한테 먼저 해보겠냐. 그래서 마침 제가 1편을 되게 재밌게 본 거예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이랬는데 또 그때 또 저희 클레오가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거는 두 마리 토끼다. 신곡도 알릴 수 있고 뭔가 내 힘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치만 진지하게. 너무 진지했어. 그럼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남성분이 없으신 거예요?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약간 욕할 것 같아. 이왕이면 빨리 오던지. 쉽지 않은 나를 택해줘서 참 고맙고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거야. 뭐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 만나면 다 힘들고 하는 거니까 좋은 날도 있을 거란다. 떠나지 말고 잘 참아보렴. 은정님을 계속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음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자체에 제가 느껴지는 희열과 행복이 그 어떤 거랑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양한 일반 직업도 많이 시도를 해봤고 몸도 담아봤고 뭐 외국 생활도 오래 해봤고 별별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음악 활동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약간 막 녹음실에 처박혀서 녹음하고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하고 혼자 막 이 가사 써보고 저거 써보고 이런 노래 들어보고 저런 노래 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고 과정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결과가 중요한 성격이에요. 과정이고 뭐고 뭐 졌으면 진 거고 뭐 안 됐으면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성격이에요 원래. 근데 음악 활동에 있어서는 뭐 1위 가수가 아니어도 유명한 가수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체에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행복함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정님은 이 가수라는 직업을 네.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나 완전 100점. 나 진짜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사실 예전에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도 아직도 신곡을 내고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아직도 이렇게 꿋꿋이 해나가고 있다는 제 자신이 때로는 스스로가 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대견할 때도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클레오 하면은 가창력이나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제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보통은. 그냥 제 데뷔곡 정도 기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솔로로 좀 다른 분위기 노래들을 발표한 만큼 음악적으로 좋은 곡들을 많이 부르는 가수로 이미지를 좀 바꿔가고 싶고요. 사실 클레오도 아직 없어진 게 아니고 동생들하고 계속 하는 중이라서 좀 더 이제 저희를 추억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다양한 공연장으로 동생들하고 많이 찾아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은정님을 사랑해주시고 계속 기억해주시는 모든 팬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팬분들이 저희를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억해주시는 그 덕에 네. 또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고 클레오가 새로 만들어져서 또 나올 만큼의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팬분들에게 이 웃긴 말로 함께 늙어간다고 앞으로 하게 될 제 음악과 제가 예전에 했던 음악을 들어주시면서 과거와 미래에 함께하는 그런 팬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를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